90만 제곱미터야. 야, 이거 정말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대로 입장 생각해봐요. 90만 제곱미터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낙하산, 그죠?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연식만 보는 거죠. 20년 됐어, 100만 제곱미터야, 용적률 상관없고 뭐 오래됐건 새 아파트는 뭐 콘크리트가 갈라졌던 안 갈라졌던 뭐 그런 게 안전진단이 의미 없는 게 면제까지 돼버리면 그냥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글쎄, 초고속 하이패스죠. 초고속 하이패스. 요즘 원하는 트렌드가 다 들어가죠. 집주근적 고밀도 복합개발로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이 노정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용적률이랑 상관없이, 사업성이랑 상관없이. 왜? 어쨌거나 그런 혜택들은 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 제목은 이겁니다. 특별법 혜택을 못 받는 100만 제곱미터 이하 노후택지지구입니다. 이게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 아시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100만 제곱미터 이하 택지는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뭐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이제 2023년 2월 7일입니다. 화요일 날 국토부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줄여서 노정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노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올 2월 7일 날 이 노정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노정법은요, 원래 제목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기 신도시만 특별하게 말 그대로 정말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일기 신도시를 VIP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만 VIP 대접을 해줘서 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낙하산, 그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갑자기 낙하산 타고 뚝 임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분들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기 신도시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을 하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상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지금도 논쟁이 많은 사실상 사업 방식입니다. 평중 취급 많이 해봤는데 수직 증축은 거의 없거든. 많이도 아니죠. 몇 군데 있지만 수직 증축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사실상 안전성 문제에서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것도 사실상 이게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위로 올리는 게 과연 그걸 다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게 해주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만 재건축하면 다른 데서 만발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해주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대상을 만들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 도시 광역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얘네들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들이 이제 노정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주년도가 2003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10%짜리 아파트예요. 얘가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2003년도에 지은 아파트 그리고 용적률 210%짜리는 재건축 못 하잖아요. 근데 노정법에 의하면 얘네들이 이제 재건축되는 거예요. 어디만 들어오면 이 100만 제곱미터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실상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전체가 이 노정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플러스 2기 신도시까지가 용적률과 상관없이 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용적률을 500%까지 줘버리니까 그냥. 노정법 대상이 되면 또 특별한 혜택을 줘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뭐냐면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안전진단이잖아요. 이거를 면제를 해준대요. 면제 또는 완화야. 야, 안전진단을 면제되면 그럼 얘는 그냥 연식만 보는 거죠. 2000년도 20년 됐어. 100만 제곱미터야. 용적률 상관없고 그래 얘가 뭐 오래됐건 새 아파트는 뭐 콘크리트가 갈라졌던 안 갈라졌던 뭐 그런 게 안전진단이 의미 없는 게 면제까지 돼버리면 그냥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글쎄 초고속 하이패스죠. 초고속 하이패스. 그리고 용도지역 용적률과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줍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 220% 230%짜리 재건축 해주려면
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3종과 준주거 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를 다 상업지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적률 1000%까지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또 어떻게 개발하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개발하는 거예요. 직주근적 고밀도 복합개발. 요즘 원하는 트렌드가 다 들어가죠. 직주근적 고밀도 복합개발로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이 노정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뭐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절차 간소화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과 신속통합에서 따온 절차 간소화를 덧붙여 갖고 전체 세 가지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도지역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건축물 규제 완화, 그리고 절차 간소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 일기 신도시 및 광역적인 지역에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그러니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죠?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저만 같아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런데 100만 제곱미터가 안 넘어요. 90만 제곱미터야. 야, 이거 정말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대로 입장 생각해봐요.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90만 제곱미터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78만 제곱미터야. 그래도 화나지 않을까요? 50만 제곱미터는 작은 택지지구입니까? 50만 제곱미터도 정말 화딱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옆에는 100만 제곱미터에서 용적률이 상관없이 안전진단도 통과하고, 아까 좋은 거, 고밀도 복합개발, 뭐 직주근접, 지하철이고 뭐 교통망 다 확충해서 새로 리뉴얼을 도시를 해준다는데 나는 95만 제곱미터에서 안 돼.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좀 공감이 돼요. 5만 평, 10만 평도 몇만 평이나 되는 큰 택지 규모인데 왜 100만 평 이하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접 필지와 연결을 해갖고 100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70만 평이 있고 옆에 30만 평이 있어. 그러면 얘네를 묶어버리면 100만 평이 되잖아요. 인접 두 개의 택지지구를 묶어서 개발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서울 같은 구도심 이렇게 교통망이 발달하고 간선도로가 막 있고 지하철 노선이 지하 땅속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사실상 노원구랑 목동밖에 없죠. 노원구, 목동, 대포지구 정도가 이제 단 것 같아요. 100만 제곱미터면. 그러니까 100만이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역차별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40년, 50년 된 노후 아파트가 5천 가구, 6천 가구 정도의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100만 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이하죠. 몇만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적용을 받지 못하고, 뭐 지방광역시의 100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재건축 할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지방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의 노후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재건축할 일 없습니다. 재건축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도 거의 없고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 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서울 기준으로요. 서울 기준 2045년이죠. 2045년이 되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요. 80% 이상이 재건축 대상입니다. 재건축 대상. 근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2045년이 되면 서울에 있는 80%가 재건축 대상이면, 야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해 놓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 대상인 것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재건축 대상인데 용적률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재건축 대상인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라는 게 연차가 맞춰졌고 노후화가 진행된 것들이 2045년 되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의 80%가 노후화가 재건축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정법이라는 걸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면 다 재건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끄집어서 갖고 왔냐? 저는 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될 것 같고, 반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들어 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필두로 이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없앤다면 20년 이상 택지만 해당이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용적률이랑 상관없이, 사업성이랑 상관없이. 왜? 어쨌거나 그런 혜택들은
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거나 뭐 2003년 내에만 지어졌어도 앞으로 10년 지나면 30년 차가 되는 거고요. 또 10년 지나면 40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20 몇 층이야. 23층, 25층, 27층이야. 그죠? 그런 친구들이 점점 노후화됐을 때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구들도 어쩌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저희 뇌피셜을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